연산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도 벡터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내적은 특이하게도 연산을 하면은 그 생성되는 결과물 자체가, 일단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벡터가 아니에요. 벡터가 아니에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수식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썰을 풀어갈지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작도가 있고 뭐 기하학적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식적 사항이 있겠죠. 뭐 주로 성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교재마다 기술 방법이 조금 달라요. 어떤 책들은 작도를 먼저 정의를 잘 이렇게 썰을 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수식을 끌어내는 그러한 이제 서술 방식의 책이 있고, 반대로 수식을 먼저 질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좀 연습한 상태에서 이제 작도, 이제 이게 어떤 기하학적 상황을 나타내는지를 이제 뒤쪽에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뭐 둘 다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시기에는 이쪽이 편해요. 일단 이제 그림 사항을 봐야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수학적으로 연결고리를 쫀쫀하게 넘어가는 건 제가 생각하기엔 밑에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기하를 배우셨으면 주로 전자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 캘큘러스에서는 이제 주로 교수님들이 후자의 방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뭐 물리학이나 이쪽은 잘 모르겠는데 수학과 교수님들은 주로 이제 후자의 방법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후자의 방법으로, 여러분 대학생이시니까 후자의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제가 수식을 먼저 지릴 거예요. 그냥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수식을 마치 정의처럼 질러 놓고 작도를 약간 띄어럼처럼, 이론처럼 끌어내겠다. 뭐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자, 먼저 내적의 연산을 볼 건데, 자,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자, 교재에 보시면은 자, 참고로 여러분 그 내적이라는 거는 그 심볼로는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쓰나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그 차원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R2라는 평면 벡터여도 되고요, R3라는 공간 벡터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외적 같은 경우에는 3차원 벡터로 한정되어 있는데, 내적의 연산은 차원에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뭐 n차원으로, 뭐 선현대 수학 하시면 n차원으로 확장하실 건데 차원에 상관이 없다 정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에 내적을 일단 수식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은 전제가 필요한데, A 벡터라는 거를 제가 편의상 뭐 P, Q, R이라고 이렇게 세 개의 성분을 가진다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B 벡터라는 거를 성분으로 뭐 U, S, T 이렇게 가진다라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내적의 연산은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요 X 성분 있죠. X 성분끼리 곱하세요. 그 다음에 Y 성분끼리 곱하세요. Z 성분끼리 곱하세요. 그렇게 곱한 거를 다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PU,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은 QS,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은 RT.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다시 성분으로 갖는 벡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 더해요. 다 더해서 하나의 스칼라를 제작하는 겁니다. 앞에랑 좀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앞서에서 정의했던 그런 연산 체계들은 연산을 해서 만들어진 결과도 벡터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내적은 특이하게도 연산을 하면은 그 생성되는 결과물 자체가, 일단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벡터가 아니에요.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참고로 뭐 2차원 벡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성분을 제가 뭐 P, Q, A 벡터를 P, Q라고 하고, 그다음에 B 벡터를 R, U,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요 A 벡터 자리에 요거 쓰고, B 벡터 자리에 요거 써서 그냥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냥 이렇게 대입한 형식으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성분끼리 곱하고 성분끼리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PU,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QS 이렇게 더해서 하나의 스칼라 만들어낸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자, 바로 숫자로 한번 적용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1,7,4 라는 어떤 공간상의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6,2,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두 개의 공간 벡터를 내적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정의식 입각해서 그냥 산수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얼마 되는 거죠? 마이너스 6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14 될 거고, 이렇게 곱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 되겠죠. 그거 세 개 다 뭐 하라고요? 세 개 다 그냥 더하시라고요. 더해서 그냥 스칼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니까 정답이 6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벡터가 아니다 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예제 한번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기저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I 더하기 2J 마이너스 3K, 자, 내적, 그 다음에 2J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성분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연습했죠. 1, 2, 마이너스 3을 함의하고 있는 거고, 혹시 이거 헷갈리시면 앞에다가 0i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잘 보일 거예요. 그럼 0, 2, 마이너스 1 되겠죠. 0, 2, 마이너스 1. 요거 이제 내적하라는 거니까 성분 길이 이렇게 곱해준다. 그러면은 첫 번째 성분 곱 0, 두 번째 성분 곱 4, 세 번째 성분 곱 3 되겠죠. 그래서 더해주면은 이렇게 7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자, 벡터 내적과 관련된 자, 성질들 보도록 할 건데요. 전부 다 이제 다 띠어럼이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근데 사실 우리가 뒤쪽에 기하학적 해석, 작도 부분을 배우면은 이제 뭐 몇 가지 사항들은 그냥 자명하게 판단이 될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지라고 판단이 될 건데, 우리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수식 연습하는 차원에서 검증 몇 가지만 해볼게요. 물론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뭐 중요한 걸 좀 별표 쳐보자면은 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얘도 중요하고요. 밑에 것도 중요한데 1, 2, 3번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특히나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읽으실 때 뭐라고 읽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적의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나중에 배울 외적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외적은 자리를 바꾸면은 연산의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내적은 동일하게 나온다.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동일한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하면은 그 벡터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읽으실 때 혹시나 이걸 내가 보고 혼자 독학을 할 때 A 벡터 내적 A 벡터 크기의 제곱 이렇게 읽으시면 머리 하나도 안 남죠. 이거를 좀 풀어서 의미적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뭐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동일한 벡터, 자기 자신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자기 자신 크기의 제곱이 된다.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죠. 이렇게 의미 부여 좀 하면서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 성분으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벡터라는 거를 제가 뭐 P, Q라고 둬볼게요. 뭐 성분 3개짜리도 동일하기 때문에 2개짜리로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정의 입장에서 A 벡터 내적 A 벡터라는 거는 성분끼리 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PQ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P제곱, Q제곱해서 2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변도 그냥 따로 계산해 보면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하라는 거는 어떤 벡터의 크기라는 거는 성분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게 이제 A 벡터의 크기인 거고, 그거 제곱하라 그랬으니까 2개가 같네요. 그래서 수식 연습하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랑 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뭐라고 쓸까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A 벡터, B 벡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요거의 성분을 A1, A2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요 B 벡터의 성분을 B1, B2라고 쓰고 C 벡터의 성분을 C1, C2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지금 하라는 거는 지금 더하기 연산 먼저 하라는 거죠. 의미적으로. 그 다음에 이 내적의 연산을 나중에 하라는 거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 우리 합벡터의 성분 연산은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성분끼리 더해주시면 된단 말이죠. 더해보시면은 당연히 B1 더하기 C1 될 거고, 그 다음에 B2 더하기 C2 그냥 산수 열심히 해보면은 계산 결과가 같거든요. 그거랑 얘랑 다시 내적하라는 거잖아요. 내적하라 그랬으니까 성분끼리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랑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얘랑 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더해보면은 A1에 B1 더하기 C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2에 B2 더하기 C2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근데 잘 보시면은 분배해서 써보면은 요렇게 만든 게 뭐죠? A1, B1, A2, B2라는 거는 사실상 A1, B1, A1, A2, 그 다음에 B1, B2 요 두 개의 2차원 벡터 내적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같은 방식으로 A1, C1, A2, C2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A1, A2, 그 다음에 C1, C2 요 두 개의 2차원 벡터 내적하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랑 더해주시면 되거든요. 얘가 의미하는 게 A 벡터, B 벡터 내적하라.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게 A 벡터, C 벡터 내적하세요. 그래서 2개가 가능하다. 그럼 읽어주실 때는 A 벡터를 내적 연산을 이렇게 분배했다라고 이런 이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4, 5번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의미적으로 여러분 참고로 다 여기에 연산 몇 개 들어갔죠? 연산 2개 들어갔죠? 일단 벡터를 스칼라배 한 겁니다. 스칼라배도 연산이라 그랬어요. 스칼라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내적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의미가 바뀌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내적을 하고 거기에다 뭘 하라고요? 스칼라배를 하라.
그리고 이제 스칼라베라는 표현보다는 일단 내적의 결과는 하나의 스칼라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뭐 실수 곱하기 실수, 그냥 뭐 스칼라 2개 곱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도 뭐 의미적으로 보자면은 요 4라는 게 뒤쪽 벡터에 적용을 해서 다른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벡터를 내적을 해도 된다.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도 된다. 왜 그렇게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은 성분 잡아서 해보시면 그냥 됩니다. 단순 산수니까 이제 패스하고. 그다음에 5번 또 의미 부여 하나만 해보시면요. 여러분 어떤 그 연산이라는 거는 너무 구조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내적의 연산 있지 않습니까? 내적의 연산은 누구를 소스로 해서 하는 거죠? 벡터를 소스로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 뭐죠? 얘 벡터죠. 얘 뭐죠? 이게 0이 스칼라 0을 말하는지 0 벡터를 얘기하는지 구분을 하시라는 겁니다. 요거는 0 벡터여야겠죠. 만약에 2차원이면 0,0을 얘기하는 거고 3차원이면 0,0,0을 얘기하는 벡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벡터의 연산 결과는 제가 스칼라라 그랬지 않습니까? 얘는 그래서 진짜 찐 0.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0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 숫자 0 하나, 이제 스칼라 값입니다.